안녕하세요. 오늘 IB 이코노믹스 샘플 강의를 진행할 IB 섹터 원장 임영란입니다. 일단 샘플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번 겨울 특강 진도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겨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주 정도를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IB 이코노믹스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리고 the global economy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섹터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글로벌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랑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디벨롭먼트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챕터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 디벨롭먼트 파트를 이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디벨롭먼트 파트가 그렇게 큰 챕터는 아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혹은 2주가 조금 안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벨롭먼트 챕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코어이기 때문에 하이어 레벨 스튜던트들과 그리고 스탠다드 레벨 스튜던트들이 같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코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마이크로, 매크로,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겨울 특강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아마 모의고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IB 시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사실상 문제풀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저희가 일주일, 그러니까 5일, 그러니까 수업으로 따지자면 5회고, 그리고 아마도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예상 진도표 일단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이 샘플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학생들이 저의 티칭 스타일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의 내용을 골랐고요. 그리고 좀 학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트레이드 프로텍션에서의 쿼타를 지금부터 샘플 강의로 티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제 import quota 같은 경우에는 definition 같은 경우에는 import를 제한하기 위해서 quantity of imports를 government가 limit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trade protection이라는 게 domestic producer들을 protect하고 domestic job을 protect하기 위해서 import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import를 줄이는 방법으로 quantity를 limit하는 그런 policy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quota는 quantitative restric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government가 이제 quota quantity를 셋을 하게 되면은 이제 foreign producer들, 즉 우리나라에다가 물건을 export하는 foreign producer들에게 import license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이 import license가 있는 foreign producer들만 우리나라에 export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import license의 양은 리밋하면서 quantity of imports를 줄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쿼타가 imposed가 되면 일단 이 가로 길이가 government가 제한한 쿼타 퀀티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government가 너네 foreign economy 혹은 foreign producer들 우리나라에 1년에 100개만 수출해라고 하게 되면 이게 import quota quantity인데 이 quota quantity가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horizontal distance가 quota quantity 즉 10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under free trade에서는 이제 free trade일 때 price가 PW죠. 자, 그러면 이 price에서는 domestic consumer들은 demand curve가 여기 지나가니까 Q4만큼의 goods를 willing and able to buy 했었고, 그 다음에 domestic producer들 같은 경우에는 Q1만큼의 quantity를 willing and able to produce 했습니다. consumer들이 이만큼의 quantity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goods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이만큼의 quantity가 shortage였고 이 shortage가 under free trade에서는 전부 다 imports로 feed이 되는 거죠. 근데 이만큼 imports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government가 이 가로 길이 즉 요만큼으로 import의 quantity를 줄였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컨슈머들이 이만큼의 물건을 willing and able to buy 하는데 domestic producer들이 이만큼 만들어주고 foreign economy에서 이만큼 import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after quota에 요만큼의 quantity가 다시 한번 shortage가 된다라는 거죠. 자, under free trade에서는 shortage가 import로 feed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는 shortage가 import로 feed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overnment가 import의 quantity를 딱 이만큼으로 legally restrict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shortage는 import로 fill이 될 수 없기 때문에 price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원래 마켓 안에 shortage가 있으면 price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goods가 scarce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price가 PQ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왜 PQ까지 price가 올라가냐? 이 PQ까지 price가 올라가야지만 shortage가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at PQ의 price에서는 여기가 quantity demanded고 그리고 increased price 때문에 domestic producer들이 이제는 여기까지 물건을 willing and able to produce를 해요. 그리고 요만큼 요 가로 길이가 quota quantity죠. 그러면 domestic production 이만큼, foreign economy에서 들어오는 goods 이만큼, 그리고 딱 그만큼까지 consumer들이 모두 다 demanding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quantity demanded는 quota quantity 그리고 플러스 domestic quantity supplied가 됩니다. 이만큼을 컨슈머들이 willing and able to buy 하는데 domestic producer들이 이만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만큼 들어오고 그러니까 QD와 total quantity supplied가 같기 때문에 shortage가 완벽히 없어지게 되는 price가 되는 거고 이 shortage가 완벽히 없어지는 레벨까지 price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쿼타를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릴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학생들이 뭐 프리 트레이드 잘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after 쿼타의 SDQ curve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틀리죠. 왜냐면 이 쿼터 다이어그램에서는 USDQ curve가 PW의 price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꼬다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꼬다리가 있으면 안 되지? 왜 꼬다리가 있으면 안 되냐면 원래 SDQ curve는 이렇게 생긴 curve가 아닙니다. SDQ curve는 이렇게 생긴 curve가 전체가 다 SDQ라고 봐야 되는데 이 SDQ라는 게 domestic supply 플러스 quota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듀서들의 supply curve에다가 quota quantity를 더해 놓은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after quota의 total supply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제 supply curve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supply curve가 의미하는 게 각각의 price에서 producer들이 몇 개의 quantity를 willing and able to produce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PW보다 낮은 price에서는 foreign producer들은 물건을 unwilling and unable to supply 합니다. 왜? world supply가 PW에서 perfectly elastic 하니까 producer들은 이 PW의 가격에서는 unlimited quantity를 willing and able to supply 하지만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foreign producer들은 물건을 한 개도 supply 할 의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W보다 낮은 price에서는 only domestic producer들만 물건을 willing and able to supply 하기 때문에 domestic quantity demanded가 그대로 total supply curv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t PW의 price에서는 이제 foreign producer들이 물건을 willing and able to supply 하죠. 그렇기 때문에 domestic quantity supplied에다가 quota quantity가 더해져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supply curve가 쭉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PW보다 더 높은 price에서는 이제 domestic quantity supply, domestic supply에다가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quota가 at each price에서 더해집니다. 그럼 price가 올라갔을 때 domestic producer들은 more and more output을 willing and able to produce 하게 되니까 increased domestic quantity supplied에다가 given quantity의 quota를 더해주게 되니까 이 total supply curve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world가 total supply curve after quota는 이렇게 생긴 curve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밑에 만약에 꼬다리가 있게 되면 below the PW의 price에서 PW보다 낮은 price에서 foreign producer가 계속 quota quantity만큼을 willing and able to supply 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원래 World Supply Curve는 Perfectly Elastic at PW고 그 말은 Foreign Producer들은 PW의 가격을 받아야지만 물건을 서플라이할 의향이 있고 이것보다 낮은 프라이스에서는 물건을 서플라이할 의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PW보다 lower price에서는 imports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꼬다리는 그리시면 안 되고 SDQ curve는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CS, PS, revenue, foreign producer revenue, deadweight loss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배워야 하는 챕터이긴 하지만 오늘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 SDQ curve의 shape과 이 밑에 라인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샘플 강의가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